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디 가시나요? 오늘은 홍익 디자인거라고 나를 발견하는 시쓰기 수업에 가는데 이 수업이 좀 재밌는 게 이 친구들이 디자인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한두 편의 시를 쓰고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고 책 제작까지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가고 있습니다. 시를 쓸 때 내가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?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시라는 게 사실 에세이보다는 부담이 없는 양이다 보니까 쓰고 나면 이게 글 같다는 느낌이 드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글 같은 글보다는 글이 되는 게 좋아요.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, 보통 이제 학생들이랑 성인들을 피드백할 때 각 시대를 보면 분명한 개성이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좀 관념 명사들을 되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사랑, 이해, 뭐 관계, 자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, 그런 관념 명사를 쓸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자유를 쓰고 싶다 그러면 앞뒤 맥락에서 그 자유가 이해가 되는 어떤 상황적 묘사나 설명이 좀 붙어야 되거든요. 시랑. 근데 그런 것들 없이 관념 명사로 나열되어 있는 글을 쓰거나 너무나 추상적인 언어들을 쓰면은 글같이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 글을 통해서 영감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런 글쓰기 습관은 가급적이면 빨리 다른 좋은 글쓰기 습관으로 바꿔보는 게 좋긴 하죠. 이 친구들이 지금 이걸 보면 핵심 용어가 하나 눈에 잡혀야 돼요. 상작하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, 지금? 배춧잎 보이죠, 그죠? 왜 제가 배춧잎이라고 표현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에는 좀 특이한 거는 그 소설처럼 상상한 장면들도 좀 넣었어요. 그 이유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왜 시에 이런 단서가 없는지.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, 하나는 실제 장면은 아니에요. 실제랑 흡사한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사실은 봄이라고 써야 되는데 대표집으로 바꾼 게 있어요. 이거 시에서 왜 시던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목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. 은은한 달밤에 탁상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루를 붙잡고 있었다. 오고 가는 술 한 잔에 친구는 쓰라렸고 달빛의 조명에도 쉽게 슬펐다. 배운 말은 많은데 위로해줄 언어가 없었다. 단지 취할 뿐이었다. 돌아가는 친구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대추잎 몇 장을 넣었다. 친구가 떠난 자리는 공허하고 추웠다. 무심결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. 지금은 없어야 할 대추잎이 있었다. 그때 그날 아버지도 내가 슬펐나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의 시간에 대한 은유로 그랬잖아요. 여긴 사실 시간에 대한 은유도 좀 들어가거든요.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맨 위에 첫 번째 장면이 있죠. 이거 실제 장면일까요? 아닐까요? 첫 번째 장면. 은은한 발걸음에 탁상이 안 될 게 있을까요, 제가? 없죠. 실제는 횟집이에요. 실제는 횟집에서 친구가 많이 초라해져 있는데, 그거를 그냥 제가 횟집에 탁상이한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시가 무너지죠. 그죠? 그러니까 좀 바꾼 거예요. 은은한 달밤에 탁상이 앉아 저물어간 하루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면, 달밤 아래 저무는 느낌이 좀 소연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, 여기 보면, 이거는 약간 강조인데, 우리가 학교 때 배운 말은 많잖아요. 근데 막상 어른일 때 언제가 제일 고독하냐면, 내가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언어를 못 찾거나, 만약에 친구들이랑 내가 찐친인데, 이 친구를 위로해줄 수 있는 언어를 못 찾으면, 이거 되게 공모해요.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겨요. 그래서, 배운 말은 많은데 위로해줄 언어 사실 동의어인데, 어떤 맥락에서 논냐에 따라서 갑자기 대비가 되죠. 그죠? 우리 친구들도 어떤 의미인지 알 거고. 여기에 보이죠? 그래서 제가 언어로 위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? 이때 저도 풍족하지 않을 텐데 친구한테 배추잎 몇 장을 넣은 거죠. 내일도 힘내요. 그죠? 근데 이 뒤에 배치되는 거 있죠? 아버지가 저한테 배추잎을 준 사건에 얘랑 동일 시간일까요? 아닐까요? 동일 시간이 아니에요. 근데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니까 부모님들 우리 어릴 때 우리한테 어떤 위로를 못 해주잖아요. 그때 갑자기 막 장난감 사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.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솔직한 언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쓰면 한편의 시가 되는. 그럼 좋은 글쓰기 습관이 뭘까요?
어, 직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제가 많이 듣는 예시 중에 아버지에 대해서 써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추억의 단어들을 나열해 보는 거죠.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시계회사 다녔으니까 시계가 있었고, 근데 아버지가 어릴 때 가난으로 인해서 이별했다 하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시계회사 다녔고 가난 때문에 이별했던 속성을 시간에 좀 붙일 수가 있죠. 시계라는 속성에서.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시계회사로 인해서 매일매일 1분 1초를 감독해 사죠. 그 1분 1초를 사느라 정작 나와의 시간을 많이 같이 못했다. 분열된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내 발걸음은 아버지를 향해 있었는데 어릴 적, 젊었을 적 아버지는 유난히 뒷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. 이런 식으로 그 속성만 가지고 써보는 거. 시계는 아버지와의 이별, 그리고 시계는 시간이 간다. 이 두 가지 속성. 그러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시는 좋은 단순성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속성에 대한 이해랑 글을 써보기 전에 속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은 글쓰기 혹은 시쓰기의 방법이죠. 와, 이렇게 관념적인 단어들을 많이 써서 그런 습관이 글 쓸 때 글 같은 느낌은 들 수 있는데, 아까 전에 제가 단어 풀어보라고 했잖아요. 쉽게 쉽게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긴 해요. 왜냐면 이게 결국 글이라는 건 디자인도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우리 친구들 만든 상품 이런 게 글도 사실은 독자랑 연결돼야 되거든요. 근데 우리 친구들이 쓰는 언어들이 자칫 어려우면 독자랑 연결이 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그 습관은 언제 바뀔 수 있냐면 지금 시작할 때부터 좀 바꿀 수 있거든요. 내가 쓰는 언어를 뭔가 구태여 어렵게 표현하거나 관념적으로 써봤다면 쉽게 풀어보고 이 단어를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빨리 작가님은 언제 시를 쓰나요? 저는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어떤 영감을 받아야 시를 썼는데 요즘은 그냥 제 서재 책상 앞에서 묵뚝묵뚝 쓰는 게 거의 시 같은 문장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쓴 서른의 시리즈에서도 시랑 에세이 항목을 구별하게 했는데 사실 에세이 안에도 시 같은 문장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 시가 어떻게 보면 연결이거든요. 아까 전에 제가 그냥 즉각적으로 분열된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뒷모습을 보여주었다. 이것도 그냥 제가 즉각적으로 지워버렸잖아요. 시계의 의미를 가지고. 그러니까 자주자주 연습하면 시 같은 문장들이 나오는 거라 저는 언제라기보다는 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럼 작가님은 언제부터 시를 썼나요? 언제부터 시를 썼냐면 저는 어릴 때 가난한 시골에 있을 때 한 반밖에 없었고 인원수가 한 8명, 9명 정도 됐거든요. 그때 저랑 어떤 나름 인생을 나누던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사를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죠. 끝나고 나서 학교 때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게. 근데 그게 시인지 모르고 썼는데 그냥 누구야 너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너가 어깨로 나를 들어 올려준다면 저기 보이는 저 넓은 하늘도 금방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좀 시 같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별을 직시했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 지금 이별한 상황이고 이게 바뀌지 않을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루하루 걷는 거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일기 같은 시를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저한테 제가 되게 위로가 많이 됐죠.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방법과 덤덤하게 수용하는 방법, 그리고 하루하루를 시처럼 사는 방법을 좀 알려줬던 것 같아요.